미매진, 미해결 사건 전담부 2호로에 실렸던 실화 사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와호 토막살인 사건. 일본 시가현 오미하치만시 비와호에는 새벽부터 낚시꾼들이 몰리고 있었다. 그런데 밤낚시에 푹 빠진 낚시꾼들의 눈앞에 이상한 것이 떠내려가는 것이 보였다. 그건 바로 사람의 다리였다. 그리고 그날 오후 3시, 또 다른 한쪽 다리가 처음 다리를 발견한 곳에서 서쪽으로 2.5km 떨어진 캠프장에서 발견이 되었다. 경찰은 곧바로 살인사건의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수사에 착수한다. 이번에 발견된 다리 역시 발목 아래는 잘려나가 있었다. 허벅지에서 복사뼈까지 72cm의 길이. 양다리 모두 예리한 도구로 잘려나간 듯 단면은 매우 평평했으며 감정 결과 그 2개의 다리는 같은 인물의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다리의 상태로 보아서 사후 1주일에서 3주일 정도 된 것으로 여겨졌다. 일본 경찰은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사체 유기 사건 및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 하지만 일본 최대 규모의 호수인 비와호에서 나머지 사체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경찰은 18일부터 7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해서 그 비와호 전체의 수색에 나섰지만 사체의 나머지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5월 20일 또다시 낚시꾼에 의해 머리가 발견이 된다. 죽은 지 시간이 꽤 흐른 탓에 머리는 부패가 시작되어 이미 코와 입은 썩은 상태였다. 피해자는 백발의 짧은 머리를 한 중년의 남성이었다. 조사 결과 목을 예리한 칼로 잘라냈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 외에도 얼굴의 일부분이 잘려나가 있었다. 피해자의 왼쪽 눈초리 밑에는 약 1.5cm 정도의 혹이 있었고 목이 졸린 자국이 남아있어 교살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후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된다. 5월 21일에 왼쪽 발목을 발견했지만 6월 22일과 23일 각각 발견된 왼손과 오른손 이후 다른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금까지 찾아낸 사체를 기반으로 초상화를 만들어 피해자의 신원을 알아내려 했지만 결국엔 실패했고 2009년 2월 27일에는 피해자의 신원을 찾아내는 사람에게 300만엔의 보상금을 걸었지만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두 번째 사건, 이노카즈라 공원 토막살인 사건. 오전 11시에 미타카 경찰서로 비닐봉투에 사람의 다리가 들어있어요 라는 신고 전화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찾아주려고 공원 쓰레기 봉투를 뒤지던 환경미화원이었다. 신고를 받은 미타카 경찰서는 즉시 공원 일대에 수색에 나섰다.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다. 이노카즈라 공원 7군데에서 모두 27조각으로 절단이 된 몸과 팔, 그리고 다리가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사체는 모두 비닐봉투에 들어있었고 작은 구멍이 나 있는 탈수형 검은 봉투와 반투명한 봉투로 이중 포장되어 있었고 어부들이 사용하는 특수한 방법으로 봉투가 묶여 있었다. 손과 발의 지문은 대부분이 지워져 있었지만 약간 남아있던 지문과 DNA 검사를 통해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졌다. 피해자는 공원 근처에 사는 35세의 건축사였다. 사인은 알 수 없었지만 늑골의 근육 섬유에는 생전에 상당한 출혈이 있었다는 흔적이 남아있었다. 절단되어 있던 피해자의 사체에는 관절이나 뼈는 감안하지 않고 똑같은 길이와 굵기로 잘려나가 있었다. 약 20cm 간격으로 전동 톱 같은 도구를 사용해 잘라낸 것으로 보였다. 이것은 공원 안의 쓰레기통 사이즈에 맞춘 것으로 아마도 범인은 이노카즈라 공원에 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낳게 했다. 그리고 사체에서 이상했던 점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피해자의 혈액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완전히 제거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가정에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물과 그리고 의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게다가 손발의 지문을 거의 지워버린 점, 사체의 절단 방식이 3가지의 패턴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학적 지식을 지닌 복수의 범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가설 또한 제기되었다. 그러나 발견된 사체는 몸 전체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했다. 아직까지도 피해자의 머리와 나머지 몸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기 시작한다. 당초 너무나 귀괴한 살인 방식 때문에 매스컴에서도 많은 보도와 관심을 보였었다. 하지만 사건 3일 뒤인 4월 26일 나고야 공항에서 중화항공 140편이 추락하며 264명의 사망자가 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다. 당연히 매스컴의 주목은 그쪽으로 옮겨갔고 이후 이노카즈라 공원 토막살인 사건의 보도는 격감하게 된다. 제보 및 취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어떠한 종교시설에 빠져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또한 22일 새벽 피해자와 닮은 남성이 공원 근처에서 미상의 젊은 남자 2명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떠한 원한도 없었고 범인 또한 물증을 전혀 남기지 않았기에 그 후 수사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그리고 사건 발생 11개월 후 일본 경시청은 오움 진리교의 지하철 살인가스 살포 사건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이노카즈라 공원 토막 살인사건 수사본부를 해체시키기에 이른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원 외에는 살인의 동기와 범인의 신상에 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알려진 바가 없다. 결국 2009년 4월 23일 15년의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이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사건, 청산콜라 무차별 살인사건. 1977년 1월 3일 오후 11시 반, 당시 도쿄 미나토구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6세 고등학생이 숙소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그는 시나가와역 근처의 시나가와 스포츠랜드 정면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하던 도중 그때 열리지 않은 코카콜라 병을 주었다. 그리고 새벽 1시 고등학생은 그 콜라를 마셨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입에 넣은 콜라의 맛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그는 바로 그 콜라를 토해내고 수돗물로 입을 헹궜다. 하지만 잠시 뒤 그는 그대로 쓰러졌고 의식을 잃게 된다. 그때 같은 방을 쓰던 룸메이트에 의해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고등학생은 곧 사망하고 말았다. 사인은 청산에 의한 중독이었다. 그리고 같은 날 오전 8시 15분 고등학생이 콜라를 주운 공중전화로부터 북쪽으로 600m 정도 떨어진 고속도로에서 당시 46세이던 작업부가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그리고 그 사인은 역시 청산에 의한 중독. 작업부가 쓰러져 있던 곳 주변에는 그가 마신 것으로 보이는 콜라병이 놓여 있었고 남아있는 콜라에서는 청산 반응이 검출되었다. 경찰은 그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작업부 역시 공중전화에서 콜라를 주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공중전화에서 600m가량 떨어진 시나가와구 상점의 공중전화에서 또 다른 청산가리 콜라가 발견이 되었다. 마침 그 가게의 아들이 학교에 가던 중 그 콜라를 발견했지만 귀가 후에 마실 생각으로 놓고 갔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 경찰은 청산을 넣은 콜라를 이용한 독살, 그리고 600m 간격으로 공중전화에 놓여있는 점을 바탕으로 동일범의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을 했다. 그리하여 콜라를 마시는 젊은 사람들이나 청산 화합물을 입수하기 쉬운 도장공 및 가공업자들을 수색했다. 하지만 물증이 부족한 데다 범인의 신원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결국 이 두 개의 사건은 1992년 1월 4일부로 그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도쿄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약 한 달 뒤였던 2월 13일 오전 6시 20분 무렵 오사카 후지 데라시에 사는 39세의 회사원이 출근 도중 담배를 사기 위해 들렀던 술집의 공중전화에서 콜라병을 발견하고 그걸 마시게 된다. 그 후 그는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가 마신 콜라병 역시 청산 반응이 검출이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남자는 목숨을 건졌지만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 그는 집에서 가스를 틀어놓고 자살을 하게 된다. 유서는 없었지만 죽기 직전 가족에게 도쿄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내가 당하다니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도 그가 콜라를 마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 라던가 그에게는 청산 중독 특유의 증상이 보이지 않았다 라고 하는 보도 역시 사후에도 큰 논쟁이 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월 14일 도쿄역 지하 상가에서 43세의 어느 회사 사장이 계단에서 40개의 초콜릿이 들어있는 봉투를 발견했다. 남자는 그때까지 일어났던 청산가리 콜라 사건을 알고 있었고 혹시 그 초콜릿 속에도 청산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는 그 초콜릿을 단순한 분실물로 처리했으나 그 후 아무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엔 제조회사에 반품시키게 된다. 그런데 그 초콜릿 회사의 제조 번호가 의도적으로 훼손된 것이 밝혀졌고 검사 결과 청산 화합물이 주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제조회사는 이 결과를 다시 경찰에 보냈지만 이번 역시도 범인은 잡을 수가 없었다. 문제의 그 초콜릿 상자에는 교만하고 꼴보기 싫은 일본인들에게 천벌을 내린다 라는 글자가 고무도장 같은 것으로 찍혀 있었다. 결국 앞서 일어났던 2건의 살인사건과 이후에 일어난 2건의 살인미수 사건의 범인은 끝내 찾을 수가 없었고 그 연관성 역시 밝혀지지 않았다.